5년 동안 쌓아온 수익이 단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면 당신은 이미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깨닫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 오를 때는 내가 천재 같지만 하락장이 오면 한순간에 바보가 됩니다. 남들은 미리 대비했다는데 나는 왜 항상 늦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 거장들은 이런 상황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는 무엇인가? 스탠리 드라켄밀러, 마크 리치, 그리고 하워드 막스. 이들은 공통적으로 투자 실수를 직면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건 시장 탓이야 라며 외부 환경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한 투자자들은 자기 자신의 실수를 깊이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하락장에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투자 태도를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투자 거장 3인의 통찰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켄밀러의 핵심 메시지, 실패를 직면하라. 제가 만나본 뛰어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더군요. 그 안에는 깊은 겸손함이 있답니다. 스탠리 드라켄밀러, 주식이 하락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어. 전쟁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 이건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 즉,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시장과 외부 환경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드라켄밀러가 말하는 뛰어난 투자자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시장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직접 경험한 실패의 교훈을 통해 더 깊이 배워보겠습니다. 실전 사례, 드라켄밀러의 닷컴 버블 투자 실패 2000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실수했다. 드라켄밀러는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자 1992년 영국 파운드화 공매도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나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그는 3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습니다. 그는 이 시장이 거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IT 기업들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피주가 수익 비율과 100배가 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허상이란 걸 그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IT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왜? 내 주변 모든 사람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닷컴 버블이 붕괴하자 그는 순식간에 30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그는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장이 거품이라는 걸 알면서도 들어갔다. FOM은 놓칠까 두려운 심리가 나를 지배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실수였다. 투자 심리학적 분석, 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나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었다. 이 말이 낯설지 않다면 당신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후회, 회피, 편향. 우리는 과거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변명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엔 실패했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지금은 경제 상황이 다르니까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확증, 편향.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라켄밀러도 닷컴 시장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시장은 아직 꺼지지 않을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신뢰했습니다. 손실 회피, 성향. 손실을 피하려는 심리는 이익을 얻으려는 심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손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다시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늦게 대응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실전 적용법, 여러분의 투자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법. 1. 투자 실수를 반드시 기록하라. 투자 일지를 작성하고 모든 투자 결정을 기록하라. 매수 매도 이유를 명확히 적어라. 시장이 아니라 내 판단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라. 이 감정적 투자 결정을 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투자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라. 예를 들어 매수 전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울 수 있다. 2. 기업의 실적이 꾸준한가? 현재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닌가? 3.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라. 투자를 할 때마다 이 판단이 틀릴 경우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를 먼저 생각하라. 손절매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만든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시장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하락장에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투자에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직면하고 그것을 연구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 일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 실수를 다음 투자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마크 리치의 핵심 메시지. 당신은 차트가 자신의 실수를 연구하는가? 매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차트를 연구하는 것만큼 본인 실수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마크 리치.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끝없이 차트를 분석합니다. 이 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으니 상승할 거야. 이 패턴은 과거에도 반복되었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야.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탄탄하니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야. 하지만 마크 리치는 이 태도가 반쪽짜리 공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보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 1년간 나는 어떤 이유로 손실을 봤는가? 손실을 본 매매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는가?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놀랍게도 많은 투자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실수를 기록하고 분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전 사례 Long-Term Capital Management의 몰락. 1998년 천재들이 만든 펀드. 단 6주 만에 붕괴하다. 마크 리치의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Long-Term Capital Management 헤지펀드의 몰락입니다. 1. LTCM은 누구보다 똑똑한 펀드였다. LTCM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들이 운영하던 헤지펀드였습니다. 수학적 모델과 정교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거의 완벽한 투자 전략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40%를 넘었고 월가의 엘리트들이 앞다퉈 자금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때 LTCM은 단 6주 만에 붕괴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세계 최고라던 펀드는 순식간에 4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LTCM이 무너진 진짜 이유, 실패에 대한 학습 부족. 우리는 과거의 성공 패턴만 연구했다. 실패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LTCM의 가장 큰 문제는 실패한 투자 사례를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LTCM의 투자 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지만 실패했던 패턴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학적 모델은 거의 완벽하다. 이런 자만심이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실패의 패턴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차트를 연구하는 것만큼 자신의 실수를 연구했더라면 LTCM은 과거 금융위기의 실패 사례를 더 깊이 연구했더라면 그렇다면 그들은 몰락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투자 심리학적 분석. 인간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나는 틀린 적이 없다고 믿었다. 이 말이 익숙하다면 여러분도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후회, 회피, 편향.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립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보면 철저히 분석하기보다 빨리 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었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시장이 비정상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확증 편향.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한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하더라도 자신의 기존 신념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TCM도 자신들의 모델이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배워야 할 점. 실패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패턴을 연구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전 적용법. 여러분의 투자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법. 1점. 투자 실수 기록장을 만들어라. 투자에서 손실을 볼 때마다 그 원인을 기록하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매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매도 타이밍은 적절했는가?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는가? 2점. 반복되는 실수 패턴을 찾아라. 3개월, 6개월 주기로 자신의 투자 기록을 검토하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 패턴이 있는지 분석하라. 3점. 실수를 연구하고 투자 전략을 개선하라. 실수를 분석한 후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 하워드 막스의 핵심 메시지. 확신이 클수록 위험도 크다. 한 마리의 말만 있는 경주에 대해 듣고 모든 돈을 걸었던 도박꾼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트랙을 반쯤 돌았을 때 말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달아났습니다. 하워드 막스. 투자자들은 가끔 이건 무조건 오른다고 확신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혁신적이야.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테니 주식은 다시 폭등할 거야. 비트코인은 앞으로 10배는 더 오를 거야.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전 재산을 거는 것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확신이 클수록 리스크도 커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올인하려는 충동을 느낄까요? 올인 투자자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전 사례 1. 2008년 금융위기. 올인한 투자자들의 몰락. 부동산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2000년대 중반 미국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버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집값은 항상 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올인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느슨하게 하면서 리스크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주택을 사들이면서 빚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월가의 금융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포장해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팔았습니다.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붕괴했습니다. 집값이 폭락하자 올인했던 투자자들은 한순간에 파산했습니다. 월가의 금융사들은 우리는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리먼 브라더스는 결국 파산했고 AIG, 골드만삭스 등은 정부의 긴급 구제금융이 없었다면 무너질 뻔했습니다. 교훈: 절대적인 확신은 위험하다. 시장에는 절대 안전한 투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은 암호화폐든 이건 무조건 오를 거야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항상 해야 합니다. 실전 사례: 이 아크 인베스트와 테슬라 혁신주 올인의 위험성. 테슬라는 미래를 바꿀 기업이다.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는 2020년 테슬라, 줌, 로크 같은 혁신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이 전략은 무너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고점 대비 70% 하락했고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 ETF ARKK는 최고점 대비 80% 폭락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포트폴리오가 특정 섹터 혁신 기술주에 과도하게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혁신 기술주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시장 환경 변화에 취약합니다. 교훈: 올인은 단기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한다. 특정 기업, 특정 산업에 올인하는 것은 큰 변동성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슬라에 올인했던 투자자들은 2022년 시장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손실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투자 철학적 분석: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허드 막스는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실수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리스크 리턴 관계: 투자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록 더 큰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위험을 무시하고 수익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해결책: 분산 투자. 특정 종목이나 자산군에 모든 돈을 넣지 마라. 100% 확신이 있는 종목이라도 최대 투자 비중을 제한하라. 실전 적용법: 여러분의 투자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법. 1점. 한 종목 또는 한 섹터에 50% 이상 투자하지 마라. 분산 투자의 기본 원칙은 한 곳에 모든 돈을 몰아넣지 않는 것입니다. 2점.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6개월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특정 종목이나 섹터가 과도하게 비중이 높아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3점.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가정하라. 모든 투자 결정에서 반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오늘 우리는 3명의 투자 거장으로부터 성공하는 투자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배웠습니다. 1점. 실수를 직면하라. 스탠리 드라켄밀러. 손실을 봤다면 시장 탓이 아니라 내 판단의 오류부터 점검하라. 2점. 실수를 연구하라. 마크 리치. 차트를 분석하는 것보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점. 절대 올인하지 마라. 하워드 막스. 확신이 클수록 리스크도 크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수를 연구하지 않으면 결국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실수로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결국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끝까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스텝 1점. 투자 실수를 기록하라. 최근 3개월 동안의 투자 결정을 돌아보고 손실을 본 투자들의 공통점을 정리하세요. 나는 감정적으로 매수매도한 적이 있는가? 나는 남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따라간 적이 있는가? 스텝 2점. 분산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라.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이나 한 섹터의 비중이 50% 이상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열고 내가 과도하게 올인한 투자 자산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스텝 3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세워라. 앞으로 모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만약 이게 틀렸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손절 기준. 포트폴리오 조정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투자에서 어떤 실수를 경험하셨나요? 오늘 배운 3가지 원칙 중 가장 와닿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른 투자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